서연아, 어? 재밌어? 재밌어. 5점 만점 몇 점이야, 이제? 5점 만점에 4.5점. 0.5는 왜 없어? 0.5? 다리가 후들거려. 다리가 후들거려? 다리가 저려. 훨씬 재밌지, 아까보다? 햇살 가득 눈부신 그대와 둘이서 결혼을 해요.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서로를 지혜가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요. 지금부터 가는 이 길이 항상 행복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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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짜이 가족입니다. 우리 한껏 우울한 이유를 설명해줘. 우리 방금 전에 한 50분 동안 촬영을 했어요. 50분 동안 촬영을 했는데 날라갔어요. 아니, 날라간 정도가 아니라 안 찍혔어요. 그 여기 TV에 붙여놨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동영상 찍고 있는 게 종료된 것 같아요. 찍고 있는데 자꾸 삐삐삐 거렸는데 그게 안 건드려서 그런 줄 알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안 찍고 있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자, 이제 저희가 우울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 촬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캠핑카에 사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뚜둔. 자, 아이들 학업은 포기했냐?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댓글에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밖에서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학업은 아예 안 하는지 또는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경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10월달경에 그만 다닌 다음부터는 바로 학업을 온라인을 한 게 아니고요. 한 3, 4개월 정도는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참 지쳐있을 때라서 4개월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고 그냥 마냥 놀았죠.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공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 아예 못했고 그냥 쉬고 이제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각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아침에 9시쯤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10시 바로 돼서 이제 공부 1시까지 하고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보통 수업을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오전에 수업을 그 시간대 하는 이유는 이제 캠핑카에 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쓰는데 데이터는 아무리 용량을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같이 무제한 요금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금이 너무 비싸서요. 아이들 요금제 중에 참고하실 게 아이들 요금제 중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무제한을 쓸 수 있는 요일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금제가 있어서 저희는 평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에 3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온라인 수업과 둘째 같은 경우는 LEI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업을 뭘로 하고 있냐면요. 첫째 수업하는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EBS에서 하는 강의인데 검스타트라고 검스타트로 강의를 주로 듣습니다. 그 EBS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가입을 해서 문제집도 풀고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LAI라는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LEI를 통해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진도에 맞춰서 학년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강의 내용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졸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LEI 가지고 4개월 놀았잖아요. 4개월 논 다음에 3학년 2학기 거랑 4학년 1학기 과정 다 맞춰놓고 지금은 4학년 2학기 거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진도를 따라갈 수 있나라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교재나 인터넷 강의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발전을 해서 강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해서 예, 지금 저렇게 집중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멍하니 있다 보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벌써 지나가 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다시 내용을 듣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진도가 이미 많이 벌어진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보통은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게 되는데 LEI 같은 경우나 이제 첫째가 보는 EBS 강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무한대로 재생을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도상으로는 느릴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정확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검정고시를 보는데요. 그렇게 검정고시를 보고 학년을 지나갈 예정이고요. 둘째도 아직은 검정고시 기간이 아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볼 예정입니다. 그 초등 검정고시는 만 11세 이후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 검정고시 응시는 못하지만 어쨌든 학년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본다고 하면 검정고시를 보고 나면 이제 학교를 보통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와도 된다고 했지. 네, 저는 2학년부터. 2학년 때 그만뒀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2학년으로 돌아가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월반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시험이나 이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고등학교부터 다시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활을 한번 한다고 해서 학교를 다시는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다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중간중간 물어보는데 사실 돌아가고 싶을 일이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생활을 해본 애들이 아빠 나 다시 학교 가서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 생활을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오후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첫째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밥을 먹고 이제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있는 동네면 거기 가서 공부하고 뭐 없으면은 커피숍 있으면 커피숍 가서 하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이따가 뭐 체험 같은 거 하러 가죠. 사실 예전에는 학원에 가기 싫은데 강제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으니까 학원들을 가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본인 스스로 스터디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고 도서관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5시, 6시까지 공부하다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동을 할 때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도서관 주변에 머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둘째는 오후에는 주로 뭐를 해요? 저는 주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만화책을 읽어요. 도서관에 만화책이 많아? 만화책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긴 한데 보통 많은 곳이 많죠. 그러면 만화책 도서관이 없는 경우에는? 도서관이 없는 경우에는 아빠랑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씻기도 하고. 일단은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가장 아이들이 가기는 좋은 곳이고요. 보통은 시립도서관이 가장 좋고 군이나 면 단위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못 가는 경우나 이제 그런 날이 아닌 경우는 체육활동을 하는데 보통은 수영장을 많이 갑니다. 수영장을 가게 되면 캠핑카 물도 아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수영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캠핑카에서는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씻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겸사겸사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좋거나 한 날은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강아지가 있으니까 함께 산책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근처에 시장이 있거나 뭐 그런 때는 그런 데 가서 구경도 하기도 하고요. 박물관이나 과학관들도 많이 가는 편인데 여기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평일날 보통 가다 보니까 박물관을 가도 옛날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 급하게 빨리 보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엄청 오랫동안 천천히 우리끼리 볼 수 있습니다. 둘째와 저랑 둘이 놀러 왔고요. 첫째는 지금 도서관 가 있어요.
아빠도 올라가 볼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무서워. 어? 무서워. 서연아, 재밌어? 재밌어. 5점 만점 몇 점이야 이제? 5점 만점에 4.5점. 0.5는 왜 없어? 0.5? 다리가 후들거려. 다리가 후들거려? 다리가 저려. 여기는 여수 시내 쪽으로 잠깐 들어왔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에 놀이터가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선이 어디 갔지 근데? 모래 놀이터가 엄청 크게 있네. 뭐야? 뭐지? 뭐야? 왜 거기 있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너 없길래 찾으려고 지금 들어온 건데? 갑자기 카메라 켜길래 응. 아, 나 사진 찍으려고 하나 했는데 막 돌아다닌 거야. 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빨리 해가지고 아닌 척 했는데 난- 아빠가 모르고 있는 거야. 뭐지? 난 너 없는 줄 알고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였는데. 아, 못해. 짠. 장군. 장군. 이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겠는데요. 넌 스파이. 너는 늙은 편에 서가지고 우리 정보를 샜다. 뭘 해 하기는. 뭐. 이쪽으로 가봐. 이 앞쪽으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아까 밑에 보니까 소호라고 동네 이름이 소호인 건지 돼 있고요. 아이러브 소호 막 써 있더라고요. 아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아, 보자. 뭐지? 혼자 머리는 왜 때리고 가는 거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뭘 한 게 있다고 힘들어? 쪼고. 저거 뭐야? 저거 자꾸 땡기고 한번 올라가고 땡기고 한번 올라가고 같은. 그게 힘들어? 뭘 힘들어 힘들긴 해. 힘들어. 지지. 또 둘이 뭐해? 사랑 싸움? 잘 빠요. 스쿼트. 아니 누가 스쿼트 이렇게 해? 엄마 방금 앞에서 스쿼트 이랬어. 우리 재윤이도 해줘라. 자, 이번엔 내 차례.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 해덥다 여기. 산에 올라가면 나는 아빠님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어서 아빠 때리지.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면서 아빠 때리지. 아니 그때 공연하던 도중 공연자를 틀리는 게 어딨어. 뭐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대중아? 아저씨 보려면은 거기다가 배딩이 밥그릇 갖다 놔. 나 이런. 나 우리 방해하지 마.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내 발을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도 참았어. 간지러웠어. 그래도 참았어. 약간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두둔. 자, 아이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기를 것이냐. 진짜 그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근데 이 질문은 되게 특이한 게 대부분 악플로 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포기한 거냐, 또는 뭐 이렇게 살면 아이들은 사회성을 기를 수 없다. 그분들이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사회성은 학교에서만 길러지냐라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사회성이라는 건 사실 학교에서만 길러지는 건 아니고, 학교라는 게 작은 사회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간결하게 사회성을 기르는데 참 좋은 곳이긴 한데,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밖에서의 생활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저희가 지금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학교에서 사회성에 역행하는 그런 상처 입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만 사회성을 기른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물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배우는 경우들도 많아요. 많이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진짜 혼난 적 많지. 왜냐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누군가 하나 정말 그런 쪽으로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선생님 모르게 또 부모님 모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는 다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게 평생 갈 수도 있고.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은 코로나 세대라고 해서 사실 학교를 간 날이 며칠 안 돼요. 학교를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은 학교 생활을 못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마저 학교 생활하는 것도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재를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회성을 기르는 걸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두둔. 점점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돈이 많은가? 돈 많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로또 맞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저 회사 그만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로또 맞았냐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로또 맞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결혼해서, 저희는 사실 뭔가 이렇게 많이 받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집을 정리했고, 직장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퇴직금도 받았고, 그런 것들 다 정리한 돈을 가지고 이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퇴직금이 많았던 건 아니지. 그치, 우리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보통 유튜버들은 그런 돈을 정리한 걸 가지고 여행 자금으로 쓴다든지, 또는 어디다 돈을 주식이나 이런 거에 묶어서 그걸로 돈을 주기적으로 타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는 아이들하고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저희가 이걸 생활하는데 이 차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차에 가장 큰 돈을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산다고 해서 엄청 좁은 데서 못 먹고 막 이러면서 산다고 하면 사실 아이들도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만큼은 오히려 집에서 살 때보다 더 좁은 집이지만 더 좋게,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여행 많이 다니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과 여행을 뭐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4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그렇죠. 이제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고 저희가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기름값 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건 통신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비, 이렇게 사이즈만 교육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료, 뭐 등등, 기타 등등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4명이서 3,400? 물론 3,400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4명이서 3,400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사실 유튜버 수익이 거의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직업을 구해야 했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했고 그런 직업을 지금은 구해서 여행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편에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따로 한 편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돈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 항목이 많아요. 병원비.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무슨 치료를 받고 있죠? 저는 일단 교정 치료랑 이제 성장기 치료. 교정 치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서. 아이 하지마. 하지마. 왜? 이가 엄청 반듯해졌습니다. 저희 영상에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저희 둘째가 이가 이렇게 삐뚤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정확히 나는 상태예요. 제자리를 다 찾아갔어요. 네, 이렇게 교정 치료도 하고 있고 성장 치료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한 번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암이 재발을 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를 찍지만 이게 주가 아니라 저희 여행과 이렇게 생활하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여행만 계속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활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돈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저희가 능력자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아이들과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저희 둘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가 좀 더 잘 된다면 좋겠고 유튜브가 잘 된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먹고 노는 게 꿈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뜨든! 자, 이제 업로드가 불규칙한 이유 많이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 이제 보통 유튜버라고 하면 업로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똑같은 날 업로드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도 그걸 알고 있고 영상을 그렇게 업로드해야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불규칙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편집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한 편을 편집하려면 제가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편집을 하는데 근데 보통 다 그만큼 걸리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핑계를 좀 대자면 놀기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뭐 오후엔 체험학습도 해줘야 되고 그런 모든 걸 한 다음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이게 저희끼리 둘이 부부끼리 다녔다면 뭐 오전에는 놀고 오후에는 편집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의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 새끼를 다 챙겨줘야 되고 공부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유튜브 때문에 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을 기록하는 기록하는 영상을 기록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시간이 나면 편집보다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아이들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에 가거나 먹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상의 업로드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시라면 사실 저희를 좋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좀 늦어지는 것 또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주를 방문해서 병원을 다녀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병원 치료, 성장 치료나 치과 치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암 때문에 생기는 수술이라든지 치료들, 검사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업로드에 한계가 좀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이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좀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 되게 바빠. 하루가 매일 바빠요. 뭐한 것도 없는데 오늘도 밖에 나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 벌써 저녁이 됐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 자. 사회. 자,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짜잔. 자, 캠핑카 주차는 어디에다 하나요? 이 질문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캠핑카 주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스트레스 받은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캠핑카 주차를 한 번도 욕을 먹거나 누구 뭐 빼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명확한데 저희는 캠핑장에, 그러니까 캠핑카들이 많이 모여있는 관광지에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평일날은 여행을 하니까 지방에서 평일날은 사실 되게 한가하거든요. 어딜 가든 세울 곳이 넘쳐납니다.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지방에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일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 지방에서 이제 평일날 여행을 하고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크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캠핑카를 세워놓으면 뭐라고 하시는 경우보다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먹을 걸 자꾸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뭐 받아왔지? 브로콜리. 브로콜리, 배추, 무. 여기 캠핑카 세워놓으면 신기해 하시면서 마을 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나가라는 게 아니고 엄마 갖다 줬어. 먹을 거 있는데 갖고 가서 먹어라. 막 이런 경우가 혼날 많습니다. 줄 알고 어. 나도 막 저희도 막 긴장했는데. 되게 긴장하고 졸였는데 자꾸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른들끼리 여행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에 캠핑카 주변에서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뭐 물 없으면 와서 떠가라, 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 뭐 등등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걱정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6번. 짜잔. 자,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집에서 살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저나 와이프나 둘 다 이제 윤영기가 이제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가족분들과 함께 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내는 그 어렸을 때의 소중함, 그거를 좀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아이들을 낳고 저도 이제 좀 아프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많이 남은 게 아닌 걸 느끼게 됐고, 무한하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카라반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카라반에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게 정말 많았구나. 이게 24시간 같이 있어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된 점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가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또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좋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맞벌이를 한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학원 다니면서 힘들고, 그치? 학원 다니면서 힘들었지. 그냥 다니기 싫었지. 그러니까 다니기 싫지만 안 다닐 수는 없었지. 왜냐면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만 둘 수가 없어서. 사실 첫째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했지. 근데 친구들도 다 학원에 있었지. 근데 둘째도 친구들하고 그 시간에 놀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학원을 혼자 안 가도 다른 친구들이 다 학원 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막상 놀 수가 없었고,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주말에는 우리 집도 그 집도 다 여행 가고 다 흩어져 있고 없고, 그럼 평일날은 또 마찬가지로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이고, 밥 먹고 나면 씻고 잘 준비해야 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시간은 1시간 내지는 2시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 제외하고 정말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학원에 보내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부모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고,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지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둘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집과 교육에 들어가고 그래서 먹는 걸 아끼고 다른 걸 뭘 아껴야만 결국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보내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일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쓸 돈을 아껴야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또 떠나서 4명 다 고생하고 힘들고 서로가 다 힘들었지. 그 와중에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 일단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버스 타러 갈 시간이 없었지. 버스 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그럴 시간 없었고, 둘째는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막상 그걸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맨날 학원 가기 싫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걸 선택을 한 거고요. 나와서 살면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치? 사연이 오후에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리는 게 어때, 시간적으로? 엄청 넉넉하죠. 엄청나게 시간이 많아요. 지금은 몇 시간씩도 그림을 그리거든. 그치? 그럼 첫째는 어때? 나와서 생활하니까? 나와서 생활 버스 타는 거나 이런 거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학교 다닐 때보다는 솔직히 많아졌죠. 고속버스 타고 수도권 가는 거 좋아하는데 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간을 분배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게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나와서 삶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아이들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마냥 놀면 자기들 스스로도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뚜둔! 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목표는 세계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반대하는 한 명이 있어서 저요? 네. 그래서 당장을 못 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반대해서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성장 치료라든지 제가 지금 암 치료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치료들이 끝나는 대로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중2병이라 설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득을 해서 나가볼 생각이고요. 뭐 짧게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를 뭐 세계여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짧게 한 달씩 뭐 이렇게 한 달 살이 정도로 나갔다 오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다가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가 둘 다 일찍 결혼한 편이라서 아이들이 나간다고 해도 저희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아이들이 나가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부부가 이 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한 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노후 준비를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은 있다는 거. 자, 이번엔 8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뚜둔! 그렇지. 자, 이제 캠핑카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자 이제 각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핑카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언하고 싶은지 얘기해주세요. 첫째부터. 그냥 하고 싶은 말.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노력 쭉 계속 하면은 갈 수 있는 게 점점 열리니까 한번 파이팅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맞아. 둘째. 하고 싶은 게 많으면은 이런 삶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이런 삶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이 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체험학습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기존에 살던 삶은 본인이 하던 걸 대부분 포기해야 살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건 그 하고 싶은 걸 최대한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딸려오는 다른 걸 포기하는 게 있기는 하니까. 엄마 해. 하나 둘 셋. 엄마. 부담스러워. 이왕 할 거라면 저는 더 아이들이 더 어릴 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이미 많이 큰 것 같고 지금 가는 시간이 너무 아쉽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추천만 하자고 하면 추천은 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게 사실 그냥 나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긴 해요. 저희도 거의 1년 가까이를 고민을 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지기 전까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포기를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고민할 게 생각보다 많아지긴 해요.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거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하나는 아셔야 될 게 어차피 어떤 삶을 살든 고민을 안 하고 사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차라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사실 의미 없는 뭐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의미 없는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고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고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공부를 좀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는 거 또는 얘네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나중에 커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영상 오늘 영상은 그런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편견, 저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 또는 궁금해하는 거를 풀어드리는 시간이 됐고요. 또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겁나는 내